우박사 TV. 안녕하세요, 우형달입니다. 경매 권리분석 공부하시느라고 좀 힘드시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이제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책이 신탁공매에 관한 책입니다. 공매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신탁공매 이야기는 이제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이제 틈새 중에 하나고요. 아직도 이 신탁공매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쓴 이 신탁공매 책이 아마 가을까지 이제 원고를 완성해서 아마 11월 달쯤에 이제 책이 나오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액으로 투자도 가능하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투자의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유익한 이제 지금 그 어떤 테마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좀 신탁공매를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제 좀 책을 통해서 더 완전히 완성해 드리겠지만 일단 그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요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는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 형식이다. 뭐가 매각 방식이 완전히 일반 매매하고 똑같다 그 얘기세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 사시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뭐 비싼 물건을 좀 찾아보시겠죠. 내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찾아보시고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평형대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를 하면 이제 중개업소에서 뭐 비싼 물건을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닌가 봐요. 일반 매매 형식이 뭐냐면 일단 매수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그럼 요 사이에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게 매매예요. 요게 이제 일반 매매 방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신탁공매는 어떻게 됐냐면 매수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 물건을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신탁회사가 있게 된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는 누구 걸 팔게 되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매도자가 이제 누구냐? 그럼 누가 신탁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매도자는 여기에서 매도자는 누가 되냐면 우선 수익자라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의자가 를 대신해서 누가 이제 신탁사가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얘기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 형식으로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 매매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매 방식. 이제 제가 주 종목인 이제 그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나마 좀 아시는 게 뭐냐면 공매다 그 얘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매를 하면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그 한국자산관리 부동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다가 매각을 의뢰를 해서 이제 매각이 진행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매잖아요. 그럼 이 신탁공매라는 거는 뭐냐? 여기는 이제 매각 의뢰자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냐면 신탁공매를 둘러싸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위탁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어 정리부터 좀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위탁자가 있고 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우선 수익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한다 그 얘기죠. 위탁자는 누구냐면 경매로 생각하시면 채무자.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냐 하면 명의를 받고 있는 돈을 빌려주고 수탁자가 돈을 빌려준 부동산의 이제 명의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수탁자가 뭐를 하냐면 신탁공매도 진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수익자는 누구라고 보냐면 이 위탁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해주시면 쉬우세요. 세부적인 설명은 좀 더 다시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을 이렇게 갈라갈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탁공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위탁자. 위탁자는 누구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명의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실제 소유자이고 수탁자는 누구다? 이 수익자가 돈을 빌려준 걸 대신해서 위탁자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명의를 갖고 있는 명의자. 무슨 방법으로 갖고 있냐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이제 등재를 하고 소유권자의 행세를 한다 그 얘기죠. 그때 누가 이제 수익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대신에 수탁자한테
이 수탁자는 누구냐면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신탁공매의 큰 특징이고, 그러면 이제 이 신탁공매 물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매각을 하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냐면 다시 일반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을 한다. 어떤 차이가 있냐? 경매하고 공매는 우리가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낙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거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고, 공매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공매를 진행을 하는 반면에 비해서 이 신탁공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말은 공매지만, 그리고 이제 입찰에서 낙찰받고 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응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거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일반 매매 방식이다, 일반 매매다, 그 얘기세요. 아무튼 이 신탁공매가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틈새 분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그런 이제 실제 투자 사례까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책 보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쉽고 편안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꼭지를 만들어 본 거는 선생님들 이왕이면 신탁공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